꽤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 달 만에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김정준의 야구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인환이고요. 오늘도 역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SBS 김정준 해설위원, 동아일보 황규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분위기는 이런데 저희들이 옷 입고 온 거는 검정색이라 그러니까요. 좀 암울합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새로 앉으신 최 반장께서 그래도 좀 밝은 톤을 밝은 톤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새로운 멤버가 또 영입이 됐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제작 및 잡일을 맡고 있습니다. 최 반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장님. 네, 반장님. 네. 뭐 차차 이제 저희가 소개를 또 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공부를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준비도 정말 잘하셨고. 야, 오늘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 방송 대본이라는 걸 지금 받아가지고 전혀 없었어요. 그러게요.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 예. 일단 그러니까 이 방송 대본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월 4일입니다. 2019년 1월 4일이고 제가 그 이전, 그러니까 김정준의 야구수다 리턴즈 말고 이전, 그러니까 시즌 1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방송을 봤더니 12월 5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업로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 4일에 저희가 녹음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정확히 저희가 한 달 만에. 그러네. 딱 한 달 만에 만났네. 정확히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느냐? 채널이 일단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아이튠즈 팟캐스트 스토어 또는 아이폰 등에서 팟캐스트 어플에서 김정준 또는 야구수다를 검색해서 구독하시고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이메일 주소도 생겼어요. 공식 이메일 계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jjbasebaltalk@gmail.com입니다. jjbasebaltalk@gmail.com. JJ 야구수다 이렇게 영어로 푸는 거구나. 그쵸. 예. 네, 베이스볼 토크. 쉽네 영어. 맞아요. 네. 요것들은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저희가 개설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영상화 시키는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관심이 많았었는데 조금 더 이제 다각도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청취자 댓글을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본방송 저희가 이제 오늘 시작인데 구독자가 벌써 이제 200명이 감사합니다. 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건강하시고 받으세요. 예, 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요 200명이 응원하시는 모든 팀이 우승하길 바랍니다. 200명이 넘을 수 있었던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이제 AI 해설위원님. 네. 그렇죠. 라디오 공익 광고 같은 톤의 새해 인사. 잠깐만 약간 이 느낌. 그렇죠. 정확히 그 느낌이었죠. 그거는 BGM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반장님의 BGM 때문에. 예. 사랑을 아주, 나누자. 그렇죠. 우리 집에 네네. 사랑이 나눠졌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많이 놀리셨죠. 네. 안녕하세요, 김종규입니다. 이러는 바람에 네. 죽을 뻔했습니다. 여담이긴 합니다만 그 김정준 해설위원님께서 많이 녹음을 하셨어요. 정말 많이 녹음을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25번 전체 했습니다. 톡방에 올려서 뭐가 제일 낫느냐. NG 버전도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 가장 그래도 분위기가 좀 밝고 괜찮았던 게 이제 그 녹음 멘트였습니다. 그럼요. 과학도 발전하는데 저도 발전해야죠. 근데 처음에 되게 빼시더니 25번이나 녹음하셔가지고. 맞아요. 이게 한번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리고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딱딱하게 하시다가 계속 하시니까 약간 좀 밝은 분위기로. 네, 저희 집 사람이 몇 번 방에 들어왔었고요. 집에서 직접 녹음해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 일단 이렇게 저희의 첫 방송에 대해서 첫 인사도 드리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왜 야구스타 리턴즈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뭐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을 만한 부분인데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만 청취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되고, 그리고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치유 차원에서도 저희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어쨌든 저희들 입장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변명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모든 분들, 같이 했었던 많은 분들한테 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오랜 시간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생각이 있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이디가 없어요. 네.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한 번은 마음이 안 맞았던 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도 좀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들 일정이 너무 좀 빡빡했던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긴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번 부딪혔는데 네, 혹사가 힘들다면 그렇게 잘하시는 분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사가 힘든 거더라고요. 여전하시네요. 네. 예, 황규 기자님. 여전하시죠? 예. 혹사- 돌아왔습니다. 황규 네. 기자님도. 감독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결국은 저희가 어쩔 수 없었잖아요. 예, 네. 아이디가 이제 그 친구 거였고 그 친구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저희들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김정준 의원님과 제작자 간에 약간의 그 마찰이 있었는데 사실 그러면서 약간의 좀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얘기를 한 후에 조정을 하고 뭔가 타협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제작자도 그렇고 김정준 의원님도 그러셨고요. 하지만 거기서 좀 타협점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저희 이전에 있던 방송은 문을 닫게 됐고 기존의 멤버였던 황교안 기자님 그리고 김정준 해설위원님 그리고 저 이인환이 이렇게 다시 함께하게 됐고요. 거기 지금 잠시 첫 인사를 드렸던 최 반장님, 최재한 님께서 같이 저희와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좀 무엇보다 네. 일단 같이 하셨던 분들, 네. 같이 들어주셨던 분들 한테 좀 죄송했고, 그쵸. 좀 그분들이 좀 섭섭해하셔서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만나는 분들마다 여기 야구수다를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차명석 의원도 저한테 만나자마자 그렇군요. 예. 단장님. 예, 차명석 네. 단장님이죠. 예. 한 달에 공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네. 어쨌든 차명석 단장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쨌든 겨울이 비니까 그쵸. 저희들도 되게 심심했고 그래서 셋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나간 것보단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예. 새해도 됐고. 새해도 네. 됐고 예. 예. 뭐 큰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큰 문제는 아니었죠. 뭐. 아니었기 예.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 뭐 편하게 저희 방송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 뭐 네. 똑같이 방송은 진행될 그렇죠. 거고 예. 조금 더 이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취자 이제 댓글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200명을 돌파했다는 부분 앞서 이제 두 분께서 이제 감사의 말씀도 표하셨는데 곧바로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이양님의 질문입니다. IYANG님이신데 야구 선수들은 시즌이 끝나고 자기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구단 측에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코치나 감독의 개입은 불가라는 기사를 읽어서 알고 있지만 신인 선수부터 해서 풀타임 1군이 아닌 선수의 경우 운동을 하는 비용 문제나 체계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쉽게 다가가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자기 돈을 주고 운동한다는 게 쉽진 않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 신인 드래프트부터 해서 스프링 캠프 전까지 선수들은 어떻게 운동이나 관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일단 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선 김성근 감독님의 덕분에 선수들이 1월과 2월 네. 쉬게 됐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법이 만들어진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구단의 도움을 받아서 연습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다라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김성훈 감독님이 리그에서 이제 나가셨기 때문에 점점 팀도 겨울에 연습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다 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일단 금지죠. 구단이 선수들의 훈련에 관련하는 거는 이제 금지하게 돼 있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선수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모교에 가거나 각자 뭐 동네 헬스장을 가거나 아니면 뭐 선배들 따라서 이제 해외를 나가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선수들마다 근데 뭐 어떤 그 개인 트레이너 뭐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인 트레이너들이 다 있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 자리 잡지는 않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정도 일단 유현준 선수가 이번에 김영일 트레이너 LG 트레이너를 그쵸. 이제 같이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됐고 한국에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어쨌든 이제 좀 상위권 선수들은 연봉이 좀 높은 선수들은 각자 짐이라든가 트레이닝 센터라든가에 자기 몸을 만들어주는 트레이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보통 그냥 좀 유명한 헬스클럽에서 하는 선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이제 그러니까 약간 연봉을 많이 받지 않는 선수의 경우도 그렇죠. 인스타를 보면 선수들이 어떤 개인 트레이너, 몸을 만들어주는 트레이너들을 가서 연습을 많이 하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아이양님에 대한 어떤 질문의 답변이었고 그리고 큰일을 하셨어요. 감독님이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중에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몇 줄 썼어요. 네. 많이 썼어요, 저도. 네, 몇 줄. 슬슬 이제 황규인 네. 기자님 이제 시동을 걸고 계십니다. 이제 천천히. 네. 또 하나 질문이 올라왔는데 사실 저번에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다고 했는데 마지막 편이 이제 녹음된 후에 소개가 마지막 편이 이제 녹음된 뒤여서 소개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올포유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네이버 스포츠 야구 섹션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사의 양이 돋보이는 기자분이 한 분이 계시죠. KYS 기자님. 그렇죠. 네. 예. 이분은 뭐 실명도 여기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기자인지 잘 아시냐고 여쭤보시네요. 네, 일단은 잘 모르는 분이고요. 네네. 네, 아무 질문 끝까지 소개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사 내용에 숫자 비율이 많고 특히 휴일만 되면 기사를 무차별로 양산해 내던데 그러니까 요거는 요분의 그 워딩을 저희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저희 생각이 아니라 혹시 아신다면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도 네네. 이분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제 이 같은 회사 다니는 동기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원래 이제 정치 쪽에 오래 계셨던 분이었고 예. 논설위원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 이제 디지털 쪽을 담당하게 되시면서 본인이 이제 부산 분이시라 롯데를 너무 사랑하셔서 롯데 기사를 쓰시다가 야구 기사 쓰시는 거에 이제 재미가 붙어서 이제 기사 쓰고 계시는데 이제 약간 좀 잘못하신 게 몇 번 있었죠. 남의 기사를 너무 똑같이 쓰셔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회사에서 이분을 야구 일진으로 발령을 아예 내버렸어요. 예. 인기가 좋아지니까. 근데 이제 그 야구장에서 이제 출입을 하려면 야구기자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일보는 원래 당연히 소속사였죠. 근데 이분이 일진으로 발령을 내면서 이제 징계비가 올렸고, 결국엔 이 분이 아니라 국민일보 전체가 지금 무기한 자격 정지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야구기자회 소속이 아닌 신분으로 지금 이제 기사 쓰고 계십니다. 예. 근데 뭐 기사 쓰는 건 자유니까요. 네, 야구기자회가 사실 좀 약간 폐쇄적인 집단이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많은 기자 중에도 사실 야구기자 소속이 아닌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 단위로 기준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뭐 야구기자회에 소속이 되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MVP나 골든글러브 투표 이런 거에서 못 하시고 포스트 시즌 때도 약간 출입에 제약을 받죠. 그래서 이제 기자석 말고 그 이제 식당 같은 데서 기사 쓰실 때도 있어요. 네, 뭐 근데 그런 뭐 불이익이 있는데 야구장에 아예 못 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시즌이 개막하고 그러면 뭐 야구장에 오실지도 모르겠죠. 근데 지금은 뭐 그렇고 엄청 베테랑 그 네이버 밑에 달린 프로필을 봐도 베테랑 그 느낌이 나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요. 네. AI도 이기신 분이라고 네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많은 분들한테 실제로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실제로 본 기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일보 기자들 빼고는 야구를 취재하는 분들은 실제로 본 적은 없다고. 근데 뭐 환상 속의 그대 느낌이네요, 뭔가. 네네. 제가 다음에서 칼럼 썼는데 네. 그 연말에 만났거든요. AI를 이기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직접 만나셨어. 아니 이분 말고요. 다음 관계자. 다음 관계자가 네. 네이버가 철저하게 이제 기계가 기사를 이제 앞에 올리는데. 근데 기계가 썼으면 남의 이메일 주소까지 쓰진 않을 텐데 남의 이메일 그러니까 주소까지 그대로 붙여 넣으시는 걸 보면 올리는 거는 AI 맹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하시는 것 같고 일종의 매크로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어쨌든 대단하신 분인 것 근데 같아요. 이분이 재밌는 게 이제 부산 분인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출신 고교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한 2가지 정도 버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번 착각을 하고 네. 부산 출신 뭐 야구 기자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궁금해서 고등학교 동문지 일하시는데 혹시 아시냐고. 예. 이제 그분이 취재를 하더니 우리 학교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 굉장히 베일에 쌓인 분이네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보니까. 정치부장 하셨고 정치 쪽에 계셨던 분이라서 체육계 그러게요. 분들이 알긴 좀 어려운 분인 것 같아요. 정치 부장까지 네. 하셨으면 진짜. 네. 어, 근데 엄청나신 분인데. 네, 근데 워낙 야구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부산 분이라서. 네. 그러니까 전 처음에 이제 제가 들은 버전은 사직골로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사직고요? 네네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 사직고 출신이 또 야구계 꽤 여러분이 계셔서 물어봤는데 아니 다른 학교 나오셨더라고요. 예. 네네 뭐 네, 그렇다고 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조심. 재밌는 분입니다. 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분을 한번 모셔서 저희 아 그렇죠. 해봤으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네. 네. 드네요. 네. 예. 본인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또 많으시겠어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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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회가 되면 한번 저희가 추진을. 네. 아 근데 예전에 읽어보면 되게 해보도록 멋있는 말도 많이 하셨어요. 뭐 기자는 현장에 있어야 된다면서 자문은 내가 해결할 테니 너희들 현장에 나가라 라는 말을 하셨던 게 그 기자협회 보면 어디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오. 네. 그래서 이제 기자를 내보내시고 혼자 방에서 기사를 쓰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쓰기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그 양 쓰는 거.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네이버나 이 포털에 메인에 걸린 기사만 봐서 그러신데 사실 이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이제 저는 예외지만 지금 기사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야구 기자들 이름 치면 사실 기사 되게 많이 써요 하루에 네. 보면. 근데 그 많이 쓴다고 해봤자 뭐 한 글쎄 하루에 한 대여섯 개 쓰면 많이 쓰는데 이분은 뭐 대여섯 개 쓰면 왜 오늘 일 안 했냐 이 댓글이 붙으니까. 네. 네. 근데 사실 이분 기사를 계속 약간 포털이 약간 좋아해요. 네, 아니 근데 좋아하긴 좋아하는 좀 것도 쓴대요.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좀 너무 좀 글쎄 좀 이렇게 장난치는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래서 저도 이제 기자분들을 많이 알잖아요. 지금 네. 황기훈 기자분도 있고 근데 많은 야구 기자분들이 중이병에 걸리셨어요. 네. 이 기사가 한참 막 떴을 때 네. 그러면서 이제 중이병에 걸리셔갖고 굉장히 좀 멘탈적으로 흔들리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네. 뜻에서 중이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일단 이 야구판에 이제 기자가 없어졌다. 네. 네, 기사를 쓰기가 힘들어졌다. 하면서 좀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아니 그렇게 그게 이제 포털에 막 메인을 아, 장식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설 자리는 없다는 그런 느낌에 멘탈적으로 굉장히 꺾이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평소에 기사를 포털에 못 걸었던 기자 그냥 뭐 쓰시나 보다 하는데 이제 전문지에 다니신 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죠. 예. 네. 그렇죠. 네. 네. 참 그 기사 내용이 아니라 어떤 그 기사 내용을 떠나서 한 그 기자분이 이렇게 이슈가 된다는 것도 좀 재밌는 일인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요. 워낙 또 댓글도 한 뭐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기사를 보면 기사 내용에 관련된 댓글이 아니라 이 분에 관련된 아니, 댓글이 그쵸. 더 베스트 네. 댓글로 막 올라와 있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뭐 보곤 있습니다만. 아니 근데 은근히 좀 그 아마 각사마다 좀 이렇게 인터넷 세상을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베테랑 기자들이 약간 흉내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어. 일단 저희 회사는 계세요. 그래서 그게 이게 아니라고 이게 결국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정년퇴직 얼마 안 남으신 저희 회사 선배께서 약간 노리시더라고요. 이런 컨셉을. 그래서 이제 뭐 위험하다. 네, 그래서 이거 그거 아니라고 제가 네네네. 말씀드렸는데. 어찌 보면은 이분이 약간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신문사에만 오래 계신 분들은 진짜 되게 얘기하면 놀랄 만큼 인터넷 세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진지한 기사가 올라간다는 걸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종이 신문이 대세였을 때 입사를 아, 해가지고 그쵸. 좀 시대가 많이 그렇죠. 변하니까. 변하는데 이제 네. 정년퇴임 앞두고 그쵸, 계시니까 그쵸.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실 수 있겠네. 네. 근데 이제 정년퇴임 앞두고 1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뭐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트래픽 올려주는 걸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근데 보아하니 재밌는 분이 있네. 뭐 이런 네. 안 하실 겁니다. 실제로는. 네. 하셔도 안 되고 사실. 네. 아니, 그러니까 하셔도 안 된다는 게 하셔도 이렇게 뜨긴 힘들어요. 맞아요. 네, 네, 네. 이미 지금 원조가 있기 네. 때문에 개척자 선구자가 있어서 맞아요. 네, 똑같이 따라해봤자. 웬만한 그 네. 베스트 팔로워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네, 김현수 선배 한번 나와주시면 너무 네, 좋네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어떤 그 깊이가 있으실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에 대한 식견도 높으실 것 같아요. 고소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앞에 한 얘기를. 예. 아니 근데 저희가 뭐 그 징계 받고 이런 건 다 사실이니까. 네, 네. 팩트를 뭐 말씀하신 거니까. 전 네, 처음에 제명이라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이제 야구 기자 협회장이 저희 회사 선배시기 때문에 취재를 다시 해봤더니 네. 제명은 아니고 무기한 자격 정지다. 보통 엠바고를 깨도 그렇죠. 유기한 자격 정지로 그치는데 네. 무기한 자격 정지를 받았으면 보통 뭐 심하면 반년 이 정도가 사실 되게 엄청 큰 징계거든요. 근데 무기한 자격 정지면 그렇네요. 네, 야구 기자들이 되게 반발을 많이 했나 봐요. 좋습니다. 올포님의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마감을 짓도록 하겠고요. 또 룰룰라님께서 김정준 의원님, 네, 제 이름은 빼고 네, 이기는 진행자님, 네, 네, 기억하겠습니다, 룰러님. 네. 두산 쪽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네. 네. 안경현님도 불러주세요. 김성근 감독님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감독님 근황도 알려주세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이게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한번 다시 모시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아 누구요? 안경현 의원님. 예. 네. 그렇죠. 네, 예. 뭐. 그 예전에 그 돌아가신 신해철 씨랑 그 남궁현 씨, 둘 다 문제가 많으신 분인데 둘이 동시간대 라디오를 하셨는데 서로 전화 연결한 적 있어요. 라디오 둘이 전화 연결해가지고 그냥 뭐 방송 나가는 거죠. 그거 한 2000년대 한 중반. 둘이 친하니까 네, 이제 안경현 의원님도 이제 그 하시는 팟캐스트 뭐 한번 게스트로 나가세요. 좋죠. 네. 네, 서로. 더워.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네. 덥다고 하시네요. 덥네. 네. 아니 지금 야구 팬분들이 사실은 좀 심심할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FA도 소식이 하나도 그러니까요. 없고. 그럼요. 뭐 네. 기사로밖에 야구 소식을 못 접하고 뭔가 야구 얘기를 기사도 없어요 요새는 요새 또. 없고 그러니까 네. 들을 만한 것도 없고 볼 만한 것도 없고 막 이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좀 목말라 계실 것 네, 같아요. 사실은. 뭐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 나눴던 거를 요즘에 기사로도 나오던데 데드라인이 있었던 게 확실히 좋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끝이 나잖아 어찌됐든. 네네. 그럼. 예. 근데 그런 것 이게 같아요.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맞아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 FA 선수들 계약 못한 선수들은 오키나와 못 가고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원래는 다 편법상 데려가기는 그래요? 했었는데 각 구단이 요즘은 뭐 계약 안 하면 안 데려가겠다. 그것도 감독님 라는- 때문에 생긴 룰이잖아요. 아 그런 건가요? 네. 감독님 요새 잘 계시고요. 네. 네, 근황 질문 네. 있으니까. 예. 네. 내년에도 아마 소프트뱅크 혹스 같은 일 하실 것 같고요. 네. 예, 1월 중순에 한번 나가시고 캠프 미야자키로 가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굉장히 건강하시고요. 네. 예. 네. 감독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시고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예. 국가대표 야구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네. 미리미리. 예. 네. 또 그 생각이 드네요. 감독님께서 한번 나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또 문득. 예. 예. 오늘 뭐 유현진 선수 만나신다고 하시고요. 네. 예, 김정준 의원님도 같이 가시는 예, 건가요? 예, 예, 그렇군요. 유현진 선수 네, 네. 부인이 이제 배지연 배지연. 아나운서라. 대전은 저랑도 친분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예. 나중에 뭐라도 하나 따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막 1000번째 구독자에게 무슨 유현진 선수 사인볼 이런 거. 맞아요. 그런 예, 거 괜찮네. 뭐, 저희가 근데 예, 알 뭐, 수가 뭐. 있나요? 첫 번째가 누구고 반장님, 최 반장님? 제가 솔직하게 그건 말씀드리면 모르죠. 예, 그거는 모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999명 때 제 거 살짝 삭제해서 9,000번 제가 저희가 이전 방송 때 구독자가 딱 100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거 1,000번이 나야. 아, 그렇구나. 998쯤에 한 번 지웠다가 999 기다렸다가 1,000번 딱. 네네. 황경 기자님은 그 1000분 중에 한 분이 아니셨죠? 네, 저는 심지어 예,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황경 기자님 지금도 아니죠? 200분 중에 네, 지금도 아닙니다. 지금도 네. 아니시고. 예. 제가 팟캐스트에서 지금 구독을 누른 거는 이거 홍보해주기로 해가지고 네. 배구 팟캐스팅 차돌배구, 차돌배구쇼 네. 또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예, 제가 예. 오늘 그 친구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거든요. 우리 방송 안 올라왔는데 니네보다 구독자가 더 많다고. 그러니까 황경 기자님 후배신 거죠? 아, 네네, 후배시고. 네네. 차돌배구. 차돌배구쇼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네. 감독님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가시죠. 그렇죠.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오랜만은 아니죠. 저희는 사실 뭐 자주 만났죠. 그렇죠. 예. 자주 만나서 뭐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데 방송으로는 오랜만에 지금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의외로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갔어요. 거의 뭐 한 30분 가까이 흘러갔는데 오늘 본 주제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오늘 인스타그램에서 김정준 해설위원님도 오늘 이제 네, 선 공개하셨더라고요. 네. 공개를 하시면서 야 이거 오늘 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라는 코멘트를 다셨는데 일단 뭐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렇죠. 예, 하는 데까지 해보고 10개 팀이니까 뭐 만약에 못하게 되면 오늘 시간상 다음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저희가 이제 선정한 게 보내는 2018 시즌과 맞이하게 되는 2019 시즌 이를 관통하는 각 팀별 키워드였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새해 첫 방송의 본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팀 먼저 갈까요? 두산 먼저 갈까요? 그렇죠. 일단 뭐 네. 순위별로 내려가시죠. 뭐 1십, 뭐 2, 네, 2고 이렇게 갈까요? 정규 시즌 순위에 따라서 네, 정규 네. 시즌 순위대로 가시죠. 그렇죠. 예. 김정준 의원님은 이제 두산을 외국인 타자라고 해주셨고요. 황균 기자님은 안방이라는 네, 안방. 두 음절로 네.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뭐 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돌아보니까 두산 베어스의 2018 시즌을 성공으로 봐야 되느냐, 실패로 봐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게 됐고요. 네. 그럼 실패를 했다면 실패 쪽에서 바라봤다면 어디가 가장 문제였을까라는 포인트를 보면 저는 외국인 타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파레디스 선수하고 이제 반스라이크 선수가 왔었는데 사실 저희가 시즌 2008 시즌 안에서는 외국인 타자의 필요성을 사실 두산이 그렇게 피부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사실 다른 팀 같았으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을 그쵸. 법한 일을 그냥 없어도 된다, 있는 게 오히려 팀한테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프론트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편한 상태였던 건 사실인데 한국 시리즈 SK하고 할 때 변수가 나타났잖아요. 김재환 선수가 부상을 입었고 또 김광률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서 시즌 때보다 보다 많은 점수를 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경기들이 됐고 사실 저는 한국 시리즈라는 거는 선승 후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정규 시즌 1위 팀은 이기고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붙어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2008 시즌을 관통하는 한 단어도 저는 외국인 타자고 2019 시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양의지 선수가 일단 FA로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격적인 득점, 실점 양의지 선수 양쪽을 다 그렇죠. 메웠던 선수였기 때문에 양쪽 다의 부분에서 지난해와 같은 외국인 타자의 공백은 그리고 또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내야 두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는 두산의 키워드는 외국인 타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이번에 계약한 선수가 그 호세 미겔 페르난데스 이제 쿠바 선수를 네네네. 이제 계약을 하게 됐죠. 뭐 다 합쳐서 한 70만 달러 정도, 100만 달러가 이제 안 되는 금액에 이 선수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 선수가 이제 WBC 쿠바 뭐 대표팀 출신이기도 했고 상당히 또 뭐 알려진 바로는 정교함이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살짝 이제 그림만 좀 봤는데 근데 묵직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요즘 올 2019 시즌에 들어오는 외국인 타자는 스타일이 호잉과 러프, 로맥 이렇게 딱 갈리는 것 같아요. 예. 호잉 스타일의 선수들, 우리 저희들 생각에 그런 선수들과 맞네요. 로맥과 러프 이게 딱 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페르난데스는 약간 조금은 민첩한 느낌을 갖게 하는 뭐 큰 것보다는 근데 이게 사실 잠시를 쓰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두산의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 어떤 개념에서 페르난데스 선수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반스가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더 선호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두산에는 근데 그런 유형의 선수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배 점수를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1.5배는 점수를 더 내야 두산이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불안한 요소는 좀 느껴지긴 해요. 예. 네. 일단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기록적인 부분으로 이 선수를 보니까 뭐 빅리그 경험이 그렇게 많은 선수도 아니고 사실은 뭐 한 방이 그렇게 있는 선수도 아니었고요. 마이너리그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해줄 것인가 말씀해 주신 대로 두산이 어떤 생각으로 또 이 선수를 데려왔는지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딴 얘기인데 네. 그 이제 쿠바 대표팀이 원래 이제 한국에 계속 안 오다가 2008년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왔었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그 고척동 개막 경기 때도 왔었고 뭐 계속 오잖아요. 네. 근데 그때 원래 그 쿠바 야구협회에서 한국의 외국인 선수를 되게 그 팔고 싶어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무대가 사실상 쇼케이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모 구단 서울에 있는 모 구단에 되게 높으신 분이랑 밥을 먹으면서 들었는데 그 걔네가 지금 쿠바에서 그러니까 걔네는 에이전시 사가 쿠바 야구 협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봉의 20%를 무조건 받아간대요. 근데 야 한국 가면 100만 달러를 받는데 라는 얘기를 듣고 걔네 그때 3,300달러 받는데나 한 달에. 뭐야.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되게 그 쇼잉을 했는데 그때 그 단장님이셨는데 단장님께서 사장인가?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마음에 드는 선수가 하나도 없었다고. 네, 그 요번에 그 열렸잖아요. 메이저리 가는 게 예, 보니까 맞아요. 아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뺏겨서 이제 일본에 처음에 줬고 일본에서 이제 그렇죠, 선수를 보내는 게 괜찮았으니까 한국도 두드렸는데 결국 한국에서는 못 돼서 뭐 이 선수는 이제 뭐 망명하고 대표팀 출신이라 이렇게 한 거였지만 그때 그렇죠. 예. 네. 그 쿠바가 되게 비싸게 불다가 갑자기 많이 오게 된 이유가 네,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해주신 대로 메이저리그에 쿠바 선수들이 가려면은 탈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갔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이제 문이 열려서 예, 이제는 그 문을 열어주게 된 이유도 에이전트 비용을 그 쿠바 야구 협회가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역시 돈 앞에 장사가 없다. 네. 작년에 2017년이었죠. 두 나라가 55년 만에 연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되게 긴 시간 만에 국교 정상을 했기 때문에 그 문도 열렸고. 나는 쿠바 하면 남자친구밖에 생각 안 나. 남자친구요? 드라마. 아, 맞다. 김정준 의원님은 드라마 굉장히 드라마를 많이 매니아세요.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볼 때 영감을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제가 대사라든가 뭐 이런 뭐 그냥 재밌어서 보는 네. 거죠. 뭐. 송혜교 나오는 거죠? 그 네네네네네. 송혜교 씨하고 저기. 네. 예. 아니 그 본 보시는 이유가 있네요. 네. 네. 뭐야? 그래요. 외국인 타자 네.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고 황 기자님은 이제 안방이라고 아 해주셨어요. 근데 안방이 이제 그 일단은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양의지 때문이기도 하고 양의지가 잠실에서 작년에 오페이스를 좀 9-8위를 쳤는데 로하스가 좀 9-7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잠실에서 로하스만큼 친 타자였고 근데 빠졌고 두산이 작년에 안방 경기에서 승률이 7할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0.708로 그러니까 7할 8리로 그 94년 LG의 다음으로 가장 높은 팀이었거든요. 근데 과연 또 안방에서 이렇게 많이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 시리즈 선착을 해야 2년 연속 준우승을 극복하고 이제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네. 안방에서 너무 많이 이겨가지고 그랬네요. 이게 분명히 깎일 야구는 이제 평균으로 네. 돌아가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과연 다시 할 수 있을까? 저도 네, 그 궁금해서. 생각이 같아요. 네. LG한테 15연승 한다는 게 아 그렇죠. 있을 수가 네. 없을 그래서 거예요. 아마. 네,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LG랑도 하니까 그걸 합치면 7할 3푼 8거든요 승률이. 이 정도면 최고 기록이 아니었을까 했는데 89년 빙그레가 더 높아가지고 네. 도대체 빙그레는 얼마나 이긴 거야 안방에서? 그래서 저는 안방도 그렇고 외국인 타자도 그렇고 두산이 재작년에 기아가 작년 넘으면서 2018 넘으면서 정말 모든 것들이 최상이었다. 2017 시즌이. 그래서 2018 시즌은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어떤 전망들이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두산이 지금 그런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안방 승률 자체도 이제 LG전 그러니까 단일 팀 15연승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으면 두산이 준우승 2번에 대한 어떤 네. 그 도전, 재도전. 사실은 2년 연속 쉽지 않지 준우승을 않을까? 하고 다시 치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을까요? 않은데, 네. 근데 저는 사실 두산을 응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맞아 두산 팬이셨죠? 네. 네. 아 응원하고 잊고 있던 두밍아웃. 네, 네, 네. 두밍아웃 하셨죠. 네. 일단 두산 선수 얼마 전에 허경민 선수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얼마나 팀을 위하며 이제 자신의 역할을 팀에서 역할을 잘 알며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며 그래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그다음에 또 두산 선수들이 또 자신감도 있고 특히 김태형 감독이 양의지 선수 LG 갔을 때 양의지 없다고 못 이기는 거 아니죠? 아, 이렇게 그치. 말씀을 바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도 되게 좋아 보이고요. 네, 저 최 반장님께서 두산 팬이시라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근성도 있고 그래서 뭐 승패를 떠나서 어쨌든 두산의 올 시즌은 응원할 만한 한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안방이라는 두 글자가 사실은 이제 안방에서의 승률 그리고 빠진 안방만 네, 뭐 그쵸. 이렇게 조금 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렇다면은 뭐 안방에서 승률은 워낙 높았다고 하지만 뭐 김태형 감독은 양의지가 없다고 못 이기는 건 아니다. 뭐 그쵸, 맞는 예. 얘기죠. 근데 네,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양의지를 대체할 선수는 누가 될 것이냐? 뭐 박세혁 선수가 뭐 지난 시즌에 있긴 했었습니다만 누가 주전 포수로 가고 어떻게 포수를 운영할 것인가? 이것도 포수 좀 전문가도 근데 이제 박세혁 선수가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네. 이용현 선수, 그러니까 그 두 선수를 어느 정도 계산해 넣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조영성 이제 배터리 코치도 그동안 좀 편했다면 이제 내년에 좀 올해는 좀 힘들어지겠죠. 여러 가지 좀 머리도 아프고 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박세혁 선수가 잘 해줬는데 주인이 됐을 때의 박세혁과 그렇죠. 네. 옆에서 도와줬을 때의 박세혁은 좀 다른 그렇죠. 그림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실점은 무조건 늘 가능성이 높아요. 함덕주 선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두산이 투수 쪽도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실점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기는 방법은 득점을 2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국인 타자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쳐지는 관통하는 그 그렇죠. 키워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우두가 엊그제 얘기 같은데. 그쵸, 어우두. 이게 14경기 반차였는데. 실패하면서 되게 갑자기 뭔가 구멍이 있는 팀처럼 보이게 됐어요. 맞아요. 그때까지는 사실- 되게 외국인 타자가 사실은 프런트 쪽에 미스잖아요. 프런트 쪽에서 이제 미스한 부분이긴 한데 선수단도 그렇고 프런트도 그렇고 모두 이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프런트 쪽이 사실 저도 있어봐서 아는데 한 해, 두 해, 세, 네 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이 나면 꼭 이겨야 된다는 부분에서 물음표를 갖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런 부분도 두산이 조금씩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다 잘 치는데 뭐 굳이 그죠? 데려와야 그렇죠. 돼 이런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티를 냈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 한 구석 깊은 곳에 있었을 거예요. 있죠. 뭐 네. 그거는 뭐 김태형 감독도 네. 뭐 어느 한 구성땡에 뭐 없어도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두산이 올해는 정신을 안 차리면 네.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신 안 차리면 좀 힘들어지고 위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두산 다음에는 LG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럴까요? 그럼 LG로 LG 가죠. 로 네. 가시죠. LG로 가보죠. 예. 네. 이 재밌습니다. 이 LG 키워드가요. 저는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김정준 위원님께서는 LG의 키워드를 두산이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황균 기자님은 DTD라고 쓰고 두산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게 일맥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 내용이죠. 저는 이 의미는 많은 분들이 박이삭 씨가 제 페북에다가 LG 키워드가 팬이신? 두산이야? 뭐 이렇게 쓰시고 네네. LG 팬들이 두산 너무 높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좀 두산만 빼면 저는 2008 시즌은 LG는 나름대로 성공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플러스 7이에요. 플러스 7. 플러스 7이니까. 그래서 LG만 빼고는 이제 두산 베어스 전만 빼고서는 LG가 그대로 가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가 강했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두산전 성적을 나머지 9개 팀이 쭉 빼면 LG가 3위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높았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SK가 1등, 한화가 2등, 그 다음에 LG가 3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두산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사실 LG가 다른 팀 10개 팀을 이렇게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쭉 봤는데 포스트 시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낮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편에 속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산전이 그렇게까지 나빴기 때문에 이건 전부 플러스로 돌아올 가능성이 그렇죠. 많거든요. 중간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죠. 오히려 두산의 반대예요. 근데 이게 또 하나 함정이 뭐냐면 이게 발목을 잡힐 수가 있어요. 이게 꼭 작년처럼 1승 15패는 아니더라도 요자에 중요한 타이밍에 LG한테 두산한테 잡히면서 가라앉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프리시지 못하면 LG가 가고자 하는 흐름 하고는 좀 많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두산 베어스를 어느 정도 LG가 사전에 딱 잡아내면 LG는 LG 나름대로 좋은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라고 제가 쓴 거거든요. 네. 뭐 같은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뭐냐면 LG 팬분들도 좀 급하시고 특히 또
내부에서도 좀 평가가 좀 급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두산 베어스의 그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럼 뭐 두산 때문에 LG가 가을력을 못했다라는 그 사실은 말 그대로 정말 팩트인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팩트에 맞죠. 네, 네. 네. 글쎄요, 이번 시즌에 이 두산이라는 이 큰 산을 LG 트윈스가 또 극복을 할지. 박 이사님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LG 팬들에게 두산은 뭐 엄친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던 게 엄친아라는 영대사를 넘기셨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최 반장님은 그냥 웃고 계시죠. 네. 네, 그렇죠. 네. 예. 니네가 해봤자. 원래 라이벌이 뭐 그러니까 이렇게 팬들 사이에서도 두산을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데 사실 그 15연패라는 것도 나오기 힘들겠지만 그 안에 핵심은 양의지였거든요. 네. 사실 양의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요소에서 잘 컨트롤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양의지가 없기 때문에 게임이 풀려나가는 부분은 이제 5대5가 될 거예요. 서로 5대5가 됐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흐를지 모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LG가 지난해만큼의 움직임만 보여도 상대적으로는 좀 편하게 네. 유중일 감독 체제 또 차명석 단장 체제가 나름대로는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확인했을 때 두 팀이 상대전적이 거의 비슷했을 때가 있었는데 너무 벌어졌어요 이제.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시발점 그 발음이 균형을 좀 이제 안 좋습니다. 네.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시작점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해가 가장 확률이 높은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두산과 LG 뭐 항상 재밌었는데 네, 네. 올해는 더더욱 뭐 네, 박이사씨 생각하니까 또 유광점프도 생각나고. 네. 이사토스 생각나요. 네네 올해 좀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네. 그 복더위에 아직도 잠바를 입고 계신 분은 지금은 잠바를 입고 계실지도 궁금하고 예. 가을에 입으셔야죠. 맞아요. 예.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네. LG 얘기를 해봤고 LG 했으니까 롯데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아유 네. LG니까 롯데로 가야죠. 롯데로 넘어가나요? 네. LG 너무 조그마한 예. 거 아닌가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LG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되고요. 아니 뭐 일단 지금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용병 이제 소사 선수 대신 이제 켈리 선수라는 선수가 들어왔고 케이시 켈리. 예. 켈리 선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베테랑 선수 장원삼, 심수창을 영입을 했고 그게 이제 유중일 체제 이제 차명석 단장 그리고 또 유중일 감독이 이제 유중일 감독 사단들을 이제 데리고 왔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저는 지난 한 달 전에 방송할 때 LG 쪽에 걱정거리였던 것 중에 하나가 투스파트에 각자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이게 통일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 이상원 코치가 이제 물러나면서 나가시면서 결국 이제 최일원 코치 체제로 이제 통일이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LG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원활하게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루수는 이제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테스트 받고 있고 이제 뭐 트레이드를 이제 기다리고 있고 뭐 이제 김민성 선수라든가 뭐 송강민 선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움직임은 계속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거 이제 밖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 막 누군가가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금상첨화가 될 가능성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투수 쪽도 김지용 선수 정도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부분을 빼고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쪽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예. 차우찬 선수도 들어오려면 좀 그렇죠. 걸리죠. 사실 차우찬 선수도 그렇죠. 수술 받고 했고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냥 LG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해야죠. 예. 좀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저희 거처가 서울고 이러다 보니까 네. LG 팬들이 좀 많으니까 그쵸, 좀 근데 그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LG 팬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사실은 KBO의 어떤 흥행이라는 부분을 네, 생각해 네. 봤을 때도 이건 솔직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LG나 이런 팀들이 잘하면 더. 네, 근데 두산은 잘하고 LG 못하니까 LG 팬들이 너무 좀 보기 좀 그래요. 그게요, 진짜. 네. 몰라. 너무 차이가 나서 사실. 내년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그리고 이게 약간 보면 이제 팬 많은 팀을 예를 들면 롯데 팬들은 약간 달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20년 우승 네, 못하면 성- 달관하죠. 아니, 네, 성적에 아니 근데 뭐 두 팀 뭐 그게 큰 차이도 안 나는데. 그렇지. 네. 근데 이 94년, 92년 네, 네. LG 팬들은 더 이게 있는 것 같아서. 한이 많죠. 네, 네, 네. 이거 비슷하잖아요. 약간 LG 팬들이랑 지금 네. 롯데 팬들. 롯데 팬들은 그냥 더 달관한 것 같아요. 2년 더 됐으니까. 네,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뭐 제 주변에 뭐 100년이라도 우승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야구 공작소 분들하고 이제 그 파티 비슷한 게 있어서 갔었는데 LG가 우승하면 하려면 어떡하냐라는 부분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노석기 전력분석 팀장도 있었는데 그 94년에 제가 우승했을 때 그 멤버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94년 멤버 그대로 오면 할 수도 있다.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야 된다는 네, 그 근데 말씀이시네요. 그 앞에 질문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94년도에 우승 어떻게 했습니까?였으니까. 그쵸. 예. 예. 지금은 뭐 지금 세대고 뭐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서울대 계신 감독님도 모셔야 되나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모셔올 분들 많네요. 저희가 오늘 첫 네네네. 방송. 저도 가야 돼요. 예. 그러게요. 가장 중요한 건 나였는데 저는 뺐어요. 네. 자, LG만큼은 이제 그때가 한 그 팀. 뭐지 그거 인센티브 처음 도입했던 시즌인가요? 94년이? 아마 그랬을 거고요. 예. 예. 그 우승 뒤풀이에서 제가 잘릴 뻔했던. 그 얘기는 뭔가요? 예, 우승 뒤풀이했다가 돈 많이 썼다가 잘릴 뻔했던. 예. 카드 음. 잘못 껐다가 그때 민원기 때문에 제가 제 친구였지만 그런 일이 또 있으셨고. 있었습니다. 예. 이건 좀 얘기가 길어서 네. 다른 팀으로 넘어가시죠. 네네네. 20년이 지난 얘기니까. 네. 네. 야, 그때 당시 카드로 500만 원 내가 500만 원 이야. 줬으니까 미친 놈이라며. LG가 되게 인자한 회사네 역시. 아니, 인화의 LG 맞네 맞네. 이나 맞아요. 그리고 나서 오. 선수들 보너스에서 다 저희 나눠서 냈어요. 네. 회사에서 안 내고. 음. 그래서 우승을 못 하나? 그다음에 자, 하여튼 뭐 우승은 이제 뭐 약간 하늘에 내려주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음. LG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네. 네. 롯데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자, 롯데는 김정준 의원님은 포수, 그리고 황경 기자님도 비슷해요. 최기문 배터리 코치를 네네.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포수라고 써놓고 가장 큰 건 이변은 없었다. 롯데한테 포수, 그러니까 포수가 없어도 될 거라고 했던 2018 시즌은 첫 경기 듀브런트하고 나온탁 선수하고 게임을 하는 순간 그쵸. 컸다,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음. 있었고 FA 시장, 올해 FA 시장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가 안고 가야 될 모든 것을 갖췄죠. 이제는 갖췄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한 자리 포수 안중열 선수가 지금 지난해 시즌 후반기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과연 스타트를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이제 포수 자리 주인으로서 얼마 정도 버틸까,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받쳐줄까. 김준태 선수하고 이제 나종덕 선수하고 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양상문 감독의 입장은 포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투수들이 도와주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또 투수를 돌아보면 손길이 가는 투수들은 많아도 남을 땡겨줄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투수들은 많이 보이지 않더라. 그래봐야 이제 송승준하고 손승락 정도가 이제 나머지 선수들 이제 끌을 수 있는 선수들이더라고요. 네. 노경원 선수가 만약에 FA로 계약을 하면 이제 노경원 선수까지,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주변에서 같이 도와줘야 될 선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양상훈 감독이 이야기하는 배터리 부분은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투수가 좋으면 포수가 크고 포수가 좋으면 투수가 클 수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은 하는데, 그 투수가 포수를 키우려면은 어느 정도 투수의 능력이 좀 많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제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도 그렇고. 근데 그러기에는 같이 가야 되는 투수들. 왜냐하면 지난해 롯데가 투수들이 기대했던 투수들은 기대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올라왔던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포수하고 상관없이 투수들이 알아서 했고 무너졌고 뭐 이렇게 됐다고 보면, 양상훈 감독이 가셨기 때문에
좋아질 거예요. 예, 투수들은 더 탄탄해지고 좀 쪼밀쪼밀해질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인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포수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안고 갈 것이다. 만약 만에 하나 안중열 선수가 기대치에 못 따른다면 굉장히 큰 데미지도 올 수 있다. 예, 이게 결국 5강이면 포스트 시즌이 목표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롯데 이제 우승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예, 우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물음표이긴 해요. 포스가 키워드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변은 없었던 게 좀 아쉽긴 해요. 그쵸. 예. 예. 사실은 뭐 강민호 선수 떠난 이유로 마땅한 그쵸? 포수가 그러니까 없는 게 이제 현실이고. 제가 고등학교 이제 저는 뭐 고등학교 그렇게 열심히 취재하는 타입은 뭐 기회가 잘 없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황금사자기라는 걸 야구 대회를 하니까 그때 이제 프로 스카우터들이 다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지명 앞두고 많이 물어보는데 나종덕처럼 많이 칭찬을 들은 선수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예. 뭐 다들 와 진짜 저 때 강민호보다 100배 낫다고 막 이런 말을 수없이 하셨는데 왜 못 클까요? 아직 시간이죠. 예. 많이 좋아졌어. 또 네. 봐요 나는. 예,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롯데 안방마님은 굉장한 프레셔가 있을 거예요. 예,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롯데 팬들이 좀 오래되셨잖아요. 그래서 야구를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기준에 있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허투루한 자리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예. 네. 갑자기 또 생각난다. 옛날에 또 무슨 지도자께서 또 박참치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못 뜨면 내가 뭐 자리를 내놓겠다고 그랬었었는데 그렇군요. 뜨기는커녕 다른 걸로 떠가지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네. 예, 히어로즈 팬의 예. 네. 뭐 나정도가 아직 어리니까. 그쵸. 근데 박참치는 뭐 네, 여기까지. 네. 근데 나는 아수아에 네네. 이 선수도 결국 이제 빠르고 그러니까 좀 작더라고요, 되게 작고 이루수를 보는 것 같은데 타순을 이렇게 쭉 봤더니 1번서부터 5번까지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 민병헌, 그다음에 손아섭, 그다음 이대호, 뭐 최태인, 뭐 이런 선수들로 전준우 이런 선수들 메워지긴 하던데 그럼 6, 7, 8, 9가 올해만큼 작년만큼 해줄까? 그럼 아수아이를 앞에다 쓰려고 하는가? 라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타입의 선수였더라고요. 예, 아수아이 선수는 그 이루수를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 신봉기, 아수아이, 그다음에 3루 쪽은 이제 한동이나 전병우 이렇게 갈 거고 이제 1루수 쪽은 이제 기존에 이대호, 최태인 이렇게 가신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는 솔직히 좀 더 강한 선수가 올 줄 알았어요. 좀 더 로맥과 이쪽에서 그쵸. 선수가 올 줄 아까 알았는데 말씀하셨던 뭐 러프나 로맥과 한 방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자 세이버 매트릭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마 만약에 따지게 되면 과연 이 팀에 빠른 선수가 필요하냐 멀리 치는 선수가 필요하냐를 아마 계산해야 될 팀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 두산하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실점, 그러니까 포수가 약하면 다른 편으로 보탠다는 부분이 결국 점수 1점 좀 2점 내면 되는 거잖아요, 야구.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수아이가 맞는 정답인가라는 생각에서도 좀 물음표가 좀 있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수아가 내년 잘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물음표가 찍혔으니까 이제 느낌표가 느낌표 찍히겠죠. 찍히겠죠. 내년에 네, 여러분은 흑마술의 대가 김정준 올해는 선수. 제가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 뭐 롯데 뭐 최규민 배터리 코치 외에도 뭐 공필성 수석 코치도 왔고 김태룡 윤재국 수비 코치도 왔고 이제 코치님들이 좀 많이 바뀌고 하면서 뭔가 전반적으로 새로운 분위기에 다시 한번 시즌을 맞이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롯데 자이언츠. 근데 잘 안 그렇더라고요. 그 팀은 보면. 근데 일단 감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감독이 양상무 감독의 특유의 팀을 만들어가는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고향 팀이시고 네. 또 처음 감독하셨을 때 선수들이 이제 베테랑 이제 간판 선수들이잖아요. 그쵸. 이대호 선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른 색깔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도 기대치에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코치분들도 물론 최기문 배터리 코치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래도 포수를 어느 정도 메워야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메워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상문 감독의 특유의 특히 마운드
이제 다듬고 끌고 가는 부분은 좀 남다른 게 있으셔서 그 부분에서는 기대치는 충분히 있어요. 작은 이병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 이병기 있었네. 네. 아, 네. 거론 안 하시던데요. 다른 선수들 계속 네. 말씀하시고 네. 작은 이병기는 롯데로 보내셨는데 참 음. 그렇게 만나가지고 아유. 뜻밖의 재회를. 롯데 얘기를 해봤고 롯데 얘기를 했으니까 기아로 기아. 가볼까요? 예, 네. 그렇죠. 기아로 가야죠. 기아. 아, 어렵다. 예, 김정윤 위원님께서는 왕조 물음표 이렇게 해주셨고 저 뭐였죠? 류승현이었어요. 아, 유승현? 네, 황경 기자님은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기아를 왕조라고 얘기했던 건 네. 2018 시즌이죠. 지난해의 초반 절대 1강이었던 기아 타이거즈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라는 부분에서 몇 가지, 그러니까 야구계에서 얘기하는 그 속설 비슷한 게 있거든요. 몇 가지를 기아가 작년에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야구인으로서는 그런 기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1년을 지나보고 기아가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아가 증명을 못했던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부분이 기아가 첫째 지난해에 변화를 가져갔어요. 김기태 감독이 우승을 하고 나서 조직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기현 수석 코치가 단장으로 가시고 이제 수석 코치가 바뀌었고 배터리 코치가 내려갔고 그다음에 타격 코치도 내려가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코칭 스타일 조직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사실 11월에 김기태 감독을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저는 물어봤죠. 왜 조직의 변화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내년이 아니라 몇 년을 두고 바꾸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2018 시즌보다도 2년 3년을 보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진짜 바꿨던 부분인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결과로 돌아오기는 정말 여러 가지 구멍이 생기고 말았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석 코치가 시즌 중반에 없어졌죠. 사라져 버렸고 또 체제 자체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지금도 공석 아닌가요? 네. 아예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공석이 아니라 아예 없는 자체가 거예요. 아예 네, 없어졌다는 그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구 투수 노름이 맞구나. 예. 야구는 투수 노름이 맞구나라는 부분이 사실 2017 시즌에 우승을 했을 때 기아가 내년 시즌 그러니까 2018 시즌을 걱정할 때 투수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네. 예. 타자들이 잘해봐야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될 거라는 가능성을 가졌어요. 그거의 가장 큰 변수는 이제 김세현 선수였죠. 예. 예, 김세현 선수가 기대만큼 못하다 보니까 완전히 뒤에가 무너졌고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 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그러지면서 기아 전체 마운드 그리고 뭐 못 올라온 선수 부상자 선수들도 네.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아가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도 증명해줬고 마지막에 가장 저는 안타까운 게 2017 시즌이 대부분의 선수가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이거 정말 제가 거부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야구인으로서. 근데 좀 안치홍을 세이버 빼고- 모티베이션 네, 다 네, 되셨어요. 네. 네, 안치홍을 빼고선 제 기억으로는 네. 전부 2017 시즌보다는 전부 다운. 그래서 숫자를 이기진 못하는구나. 그쵸. 네, 예. 그 부분에서 기아가 증명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라도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까 두산의 어떤 마음과 기아의 마음이 좀 달랐던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게 기아가 아까 뭐 다음에 이제 황교안 기자가 님이 얘기하실 부분이 이제 유승현 선수잖아요. 네. 광주 유고 출신이 없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제 지역 선수들 네. 찾아보니까 저도 그러고 나서 없어요. 유승현밖에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광주 출신, 네 선수 하물며 김기태 감독도 롯데 타이거즈 출신 아니라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던데.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멤버들 자체가 전부 타 지역에서 왔더라고요. 트레이드, FA 보상, 전국 각지에서 모였더라고요. 그쵸. 네, 네. 서울, 대구, 뭐 대전, 뭐 여러 군데서 왔어요. 그래서 그런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성적이 날 때와 안 날 때의 선수들의 반응, 그다음 움직임. 근데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이범호 선수가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 리더가 있을 때 없을 때 좀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수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 기아가 작년에도 실패했고 올해도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유승현 선수 제가 이제 모르겠죠. 모르는 게 제가 광주일고를 했었는지 유승현을 했었는지 헷갈려서 유승현으로. 네,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세대 교체라는 측면에서도 그쵸.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유승현 선수 이제 이범호 선수랑 뭐 3루 자리를 놓고 그래서 아니 뭐 군대 간다 말이 있었는데 상무에는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선수가 처음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없으면 광주일고 출신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는데 일단 뭐 아직 선수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등록하겠죠. 그럼 이제 혼자 딱 남아 있는 되게 몇 년 전만 해도 무슨 광주일고 많았죠. 네. 좀 있었죠. 네, 많았다기. 당장 작년만 해도 정성은 그다음에 심동섭이 있었는데 정성 선수 은퇴했고 심동섭 선수 군대 갔고 네. 신종길 그만뒀고 네, 뭐 그래 네. 없어졌어요 갑자기. 신종길 전주고등 광주일고 맞죠? 아닌가? 제가 사실 그렇게 학연에 집착한 타입이 아니에요. 김기태 감독도 이제 학연에 집착하지 않죠. 김기태 감독 본인은 저기 나오셨잖아요. 네, 광주일고 네, 나오셨죠. 감독이 광주일고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코칭 스텝이 더 많지 않나 하고 세보려다가 학연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네. 여기까지. 원래 그 김기태 감독은 그때 저기 누구야 코끼리 감독님께서 제일 데려가고 싶었던 타자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김기태 감독은 독특해요. 예, 진짜. 예. 그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깊어서 직접 가서 물어보고 저희 그 이제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어려운 부분이 좀 굉장히 많아요. 감독님들이 가장 흔히 찍는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도 가장 흔히 찍는 인터뷰 사진 이렇게 방망이 들고 방망이 앞에서 찍는 사진 있거든요. 네.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네. 김기사님 그걸 안 찍어주세요. 그걸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뭐 되게 약간 우리말로 가오가 떨어진다고 안 찍어주셔서 네. 제가 2번인가 거절당했는데 뭐 성공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담배를 끊었었는데 김기태 감독이 자기 앞에서 담배 피면 해준다고 해서 다시 담배를 폈어요. 되게 독특하다니까요. 야, 진짜. 내가 예. 김기태 감독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얼마나 독특하냐면 선수들 앞에서 100만 원짜리 딱 꺼내고 불에 네. 태운대요. 왜요? 100만 원짜리를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수표니까 태우지. 네. 그런 거야? 그렇네요. 예, 번호 다시 다 알고. 야. 번호 적어놓고 다시 말. 아니, 그 수표를 태우고 선수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오늘 한 일이 없어. 그리고 가신대요. 갑자기요? 미팅 해놓고 그 분위기 안 좋았겠죠. 아. 게임을 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겠죠. 이야. 그때 이제 지갑에서 딱 수표 하나를 떠내서 불을 딱 붙이고 아니, 근데 태우고 그럼 선수들 100만 원짜리 지표를 평소에 수표를 갖고 다니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시용용으로 갖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그치. 네, 김태 감독님은 갖고 다니실 그쵸, 수 뭐, 있어요. 워낙 이게 똑바르신 분이라. 그렇죠. 아니지. 뭔가 언제 어느 때 100만 원 쓸지 모르니까 갖고 10만 다니는 거지. 원이었나? 아니 사람이 보통이요. 이 뭐야 떳떳하게 돈을 쓸 일이 있으면 카드를 쓸 요즘 세상에 100만 원짜리. 아니 어떤 한 일주일만 같이 있어봐 김기태 감독하고. 저도 뭐 그 네. 정도로 친하진 않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김기태 감독이 2018 시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변화를 주려고 했던 부분 또 올 시즌에 다시 한번 시작하기 전에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임창용 선수 건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팬들이 좀 반발도 많이 하셨고 운동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김밥 싸들고 가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독특하신 분인 건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거기 안 가실 네. 텐데. 거기서 이제 밥까지 싸가실 어. 정도면 굉장히 그 마음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스타일은 저도 좀 비슷한 스타일이긴 해요. 같이 코드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 네. 100만 원짜리 그래서- 한번 태워주세요. 언제 한번. 그건 아니고요. 저희를 위해서 한번 네, 태워주시죠. 언제 예, 한번. 예. 네. 회식 자리에서 한번 100만 원 태워주시면. 좀 전에 받은 맛있는 거 명함 많이 태울게 먹고. 내가 자기 거. 네. 그래서 어쨌든 기아 야구 보면서 느꼈던 건 야구도 어렵지만 인생도 어렵고 참 어렵다. 그쵸. 잘했는데 성적이 그렇게 준비 잘한다고 해서도 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지난 시즌 보면서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어쨌든 그 좀 베테랑들의 활약으로 이제 우승을 했던 거잖아요. 이범호나 뭐 김주찬이나 뭐 최용우 선수나. 근데 지난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지난 시즌이랑 비교해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시즌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김기태 감독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조금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항상 뭐 이렇게 우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실. 근데 김기태 감독이 그 만났을 때 회상 그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네. 자기가 너무 맡겼다.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캠프 때부터 코치들한테 맡기고 선수들한테 맡기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계산 미스가 나왔다. 그래서 사실 그 올 시즌 지난해 끝에 이제 시즌 정리하면서부터 이제 김수 감독이 진짜 나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도 타자도 결국은 스피드, 그러니까 네. 버나디나 선수가 사실은 스피드가 떨어졌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버나디나 선수를 제가 팀만 했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버나디 선수가 뛸 때 못 뛴 건 아니었어요. 예, 스피드 자체가 떨어졌다고 표현하기가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게임을 하면 뛸 때와 안 뛸 때를 구분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커요. 네. 예, 자기가 뛰어야 될 때는 뛰는데 뛰지 않아야 될 때는 안 뛴다는 게 이제 팀 분위기, 선수들이 이제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이 선수가 아프다. 그래서 뭔가 배려를 해줘야 된다. 뛰는 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김민태 감독이 과감하게 버나디나 선수를 버리게 된 이유고 그게 결국 그 의지가 새로운 선수가 굉장히 호잉 선수를 닮은 그런 스타일의 선수를 이제 들고 왔다는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김민태 감독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15, 16 시즌을 심고 가꾸고 17 시즌 우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18 시즌은 어쨌든 김민태 감독 입장에서는 실패의 시즌이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19 시즌은 심는 과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팬들께서도 조금 더 다른 팀 감독들보다 한 3템포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느긋하게 내야겠네요. 그 정도면. 되게 깊게 기다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감독님 누워 계실 때도 많은 팬이 기다리셨으니까. 나중에 물어봐야겠어. 왜 누웠는지. 예. 우리 아버지 흉내낸 건가? 모자로 그 저걸 되게 재셨던 적도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모자 넣고. 뭐 많은 걸 그럴 수 하셨죠. 있고. 가장 컸던 거는 이범호가 캐쳐 뒤에서 그쵸. 쓰던 거야. 네, 이범호 그쵸. 시프트. 네. 예, 이야,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거 보고. 이야. 그거는 진짜 기록원이 잘못한 거야. 네. 룰을 잘 몰랐잖아. 그렇지 못 속게 해야지. 네. 못하게 해야지. 그건 감독 잘못이 아니야. 그건. 그렇죠. 예. 근데 결국 제재 받았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네. 다시 잘 돌아왔죠. 원래 이제 3루로 돌아가긴 했지만. 네. 자, 그 메이저리그에도 그 홈페이지에도 나왔잖아요. 그 장면. 그러니까요. 네네. 맞아요. 기상천외예요, 그거 진짜. 네. 그렇죠. 메이저리그에서는 원래 그 시프트를 아예 금지시켜 버리겠다 뭐 이런 네, 요즘에 얘기 그런 있었잖아요. 트렌드, 예, 트렌드가 아예 나오죠. 그냥 시프트 자체를 네. 못 하게 해버리겠다. 뭐 그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얘기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그분은 하실 때부터 원래 싫어하셔가지고 시프트를.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네. 뭐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커미셔너가 좀 그런 건설적인 얘기를 하지. 뭐 자꾸 딴 얘기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됐던지 간에 그렇게 어떤 그 아젠다를 네. 설정한다는 그러니까 그건 건 어쨌거나 중요한 네, 거잖아요, 야구 얘기잖아요. 사실은. 예. 야구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정치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자꾸 하시잖아요. 반발계수 줄이잖아요. 4m를 줄인다고 그랬다는데.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타고 투저의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좀 뭐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제일 문제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네. 거치지 않고 바로 1군에 적용한다는 부분이 좀 그쵸. 그게 저는 가장 나쁘지 않은데 그런 시도 자체를 하겠다는 게 나쁘진 않은데 뭐 하나의 방법론일 수는 있는데 그걸 내년 당장에 라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커요. 그러니까 그 2군에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캠프 때까지 공을 다 못 준다는 거잖아요. 그거조차도 조금 되게 굉장히 야구를 허투루 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게 얼마만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팀의 방향성이 그럼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SK가 뭐 그냥 가장 단순하게 판단하면 SK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SK가 선수들을 갖고 가는 방향도 달라져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라면 좀 어떤 기간을 두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게 필요한데 그렇죠. 일단 그런 거 하라고 2군이 있는 걸 텐데. 임기응변식 요거 고비를 넘어가고 싶어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계속 문제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0개 구단 키워드와는 별개로 사실 이제 황규인 기자님이 KBO의 그 키워드를 커미셔너로 꼽아주셨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 총재란 그 말, 얘기를 위해서 네, 좀 총재란 말 네. 싫으시다고 커미셔너라고 이제 하시면 네. 좀 커미셔너에 좀 더 어울리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야구공에 그 사인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커미셔너 아니 그러니까 그 네, 커미셔너라고 굳이 쓰셔가지고 그죠? 네. 네, 거기 왜 그
그것도 이제 미국 흉내 내갖고 그쵸. 공에다가 사실은, 이제 네. 넣는데 멋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그 공에 이제 그 원래 근데- 야구규칙 읽어보면 네. 그러니까 야구규칙에 원래 그 사인이 들어가도 메이저리그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뭐 KBO는 그 로고로 대신한다 뭐 이런 원래 그게 오. 구정이 들어있거든요 야구규칙에. 근데 어느 순간 그건 이제 네. 구본은 총재 구본은 총재 때부터 사인을 넣기 시작하셨는데 했는데 커미셔너라고 바꾸셨죠. 예. 네, 공에. 그렇군요. 예. 네. 너무 이렇게 그래. 무늬만 커미셔너 따라가. 커미셔너라는 그 호칭을 되게 좋아하세요. 예. 보고 있으면 독특하신 분이. 아니 좀 출신이라서 그러십니다. 두산 팬이시잖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두산. 네. 예. 근데 신년사 보니까 뭐 올해가 이제 KBO가 그 혁신을 맞이하는 해가 될 거다. 뭐 이런 신년사도 있었고 본인 어떤 과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영상 너무 길었어요. 그렇죠. 네, 좀 짧게 하셨어요. 저도 그 생각했었는데. 너무 길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산, LG, 롯데, 기아 그리고 이제 KBO의 키워드까지 짚어봤습니다. 6개 팀이 남아 있는데요.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준의 야구수다 리턴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